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지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화지진은 이제 나아감을 의미하는 괴인데 총론적인 한자 설명을 같이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후용석 마번서 진 강후용석 마번서 주일 삼접. 진은 황제가 나라를 편하게 만든 제후에게 여러가지 말을 하사하고 하루에 3번이나 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을 보면은 강후가 하사받은 말을 하루에 3번 교접시켜서 많이 번식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한자 이 진은 의미가 원래 보면은 이렇게 진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은 앞으로 나아간다. 즉 진은 강성함을 계속 유지하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상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나아갈 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있어서 진공함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가 어째 보면 전쟁 방비의 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괴를 해석함에 있어서 강후, 성마, 번서, 주일 삼접 해석이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가 64개 괴를 공부하면서 꽤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55번 뇌하풍, 그 다음에 10번 천택리, 21번 활해서합, 그 다음에 36번 지화명의, 이런 개처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가 많은데 강우, 성마, 화지진도 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소송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계가 화고 학계가 이게 진이죠. 지죠. 땅지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간에 서 있을 때 보면은 내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리의 태양이 땅 위에 있으면서 점점 상승하는 형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은 이제 지화명의계를 보면은 이 지화명의계는 지금 여기에서 지화명의는 상계가 지고 학계가 리화로서 태양이 이렇게 땅 밑에 있는 궤이죠.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가 점점 땅에 오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비유인데 여기 천지빗계를 보면은 천지빗계는 이제 여기에 또 있다 보면은 이제 비석한 시절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천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데 이 이제 강건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비석한 시절에 음이 점점 살아나가고 이 상계는 과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물상이 있습니다. 개 위치에 따라서 이런 상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에서 소송계를 설명하면은 상계리는 불, 밝음, 태양, 중년의 여인, 그 다음에 방비, 전쟁, 병장기, 그 다음에 예, 문명, 사람이 볼록 튀어나온 배, 눈, 거북이, 그 다음에 리는 분별함, 재물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고는 대지, 땅, 끝없음, 순중함, 백성, 큰술에, 인색함, 비어있음, 치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지지는 땅 위에 해가 있으니 해가 처음 땅에서 나오니 전진하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단사를 보겠습니다. 단할, 진야. 진은 나아가는 것이니 명출지상, 순일여, 호대명, 유진이 상행. 밝은 빛이 땅 위로 나와서 이에 순중하여 큰 밝음이 걸려있고 유는 나아가 위로 올라감이라. 이 명출지상을 해가 이미 땅에서 나왔으며 점차 올라가니 그래서 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시강후
용석 마번서 주일 3점 야. 이런 까닭으로 나라를 편안하게 만든 제후가 천자로부터 여러 말을 하사받고 하루에 3번 접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3접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말을 하루에 3번 교접시켜서 여기 보면은 말을 하루에 3번 교접해서 많이 번식시켰다 이런 보는 견해가 있지만 또 다른 견해는 그 왕과 신하가 강후가 하루에 3번 만난다, 자주 만난다 이런 의미가 설명도 있습니다. 이게 후자가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설명 보면은 강후는 평상시에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제후다. 석은 밭다이고 번서는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넉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마 번서를 천자가 하사한 말들을 키워서 번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3접을 아까 하루에 3번 접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달리 이제 말을 많이 번식시킨다는 견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으로 여기서 강후가 누구인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마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백성들을 더 공경하고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말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해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즐겁고 오래 살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명출지상 진 군자의 자소명덕 밝은 빛이 땅 위에 나온 것이 진이다.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 즉 자소명덕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 스스로 이제 밝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은 자소명덕의 기초는 지식을 지극히 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 강후, 용석, 마번서, 주일 3접. 진은 천자가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는 제후에게 말을 많이 하사함이며 낮에 천자를 3번씩이나 접견한다. 자주 알현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여기 이제 보고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진은 밝음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이고 진은 나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지진괴는 본계의 모계인 풍지관과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또 진은 하지와 동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우의 물상은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이제 3이 4로 가면은 3이 이제 6으로 가면은 이렇게 상계인 리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이 인하여 권의 백성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지위에 가진 사람을 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석 마번서의 물상은 이렇게 화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풍지관과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풍지관과 내산소가에서 왔죠. 내산소가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감의 그 물상이 나온 거죠. 감의 말이 훌륭한 등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3이 6으로 가면은 이제 곤의 무리가 생성이 되니까 곤의 무리 말이 많다. 번서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풍지관에서 이렇게 풍지관 여기서 풍지관에서 상계인 손의 명령이 있으니 이게 5가 4로 내려가면은 손의 명령이 아래로 베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손의 명령이 아래로 베풀어지니 용석 마번서 말을 많이 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3접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화지지는 이렇게 땅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거죠. 즉 네가 이렇게 이제 그 하늘 위에 지위에 있으니까 주일 낮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접의 이 한자를 보면은 이 부분이 손의 물상이 있는 거죠. 손은 간이니 곧 접촉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은 다산을 받들어 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화지진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풍지관과 내산소가에서 왔죠. 그래서 최초에 여기 이제 그 풍지관에서 먼저 한번 간이 나오고, 여기 한번 간이 나오죠. 풍지관에서 이렇게 한번 간이 나오니까 한번 접하고, 그 다음에 내산소가에서 한번 간이 나오니까 또 한번 접하고, 그 다음에 화지진에서 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접하고, 그러니까 세 번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관에서 접견하고 속각계에서 접견하고 진에서 접견하니 낮에 천자를 세 번이나 접견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지관의 관은 지방 순실의 이야기고, 접견은 동지나 하지 때 접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렇게 관계는 임금이 변방을 살피는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변경을 순시하면서 살필 때 제후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은 임금이 하사품을 내리겠죠. 즉 말을 하사하는 게 고대 관습이었는데, 예법이었는데, 동지나 하지가 되면은 임금이 지방을 순시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이때는 이제 조금 한가한 시절이니까 제후를 불러서 접견하는 것이 동지나 하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삼접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진이 상행은 유가 상승하는 거죠. 즉 풍지관계의 4가 5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유진이 상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의 물상을 보면은 화지진 밝음이 땅 위로 나오는 게 진께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명덕을 밝게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풍지관계 시절에는 이제 관의 명령이 손의 명령 위에 있어 가지고 백성에게 깨우쳐 주기를 스스로 군자가 내가 손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을 깨우쳐 주기를 내가 장차 청란을 풍비하게 교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받고 교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수신하면서 바꿔 나가는 것이 교화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몸으로서 실천하는 신교가 말로 가르치는 언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유를 하게 되면은 화지진이 되는데, 여기 감의 덕과 리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즉 화지진께의 감의 덕과 리의 밝음으로서 그 자신을 스스로 수여하니 이것이 자소명덕, 즉 스스로 명덕 밝게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꾀에서는 보통 4개 아래 합계가 아가 되는데, 관계는 상계가 이제 이렇게 아로 보니까 상계가 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풍지관계 때 이제 위에서 바라보고 아래에서 바라보고 했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관계에서 추일해서 진이 되면은 리가 되니 스스로 밝히는 게 되어서 군자의 도는 자신을 닦아서 남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명덕의 그 기초적인 물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화지진계의 그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화지진계는 다음에 공부하는 그 지화명의와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활해서합,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수산건, 또 예전에 했던 뇌하풍, 또 중산간 이런 것처럼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 점을 염두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